네, 매년 이맘때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죠.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돈 나갈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을 방법에 관심이 높은데요. 경제부 송무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연말정산은 촘촘히 잘 따져볼수록 또 환급금을 더 잘 챙길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공제 항목과 구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소비가 늘어난 분들, 작년 신용카드나 전통시장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금액에 대해 각각 20%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각각 100만 원씩으로 과세 기준인 근로소득 액수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액해주는 셈입니다. 네. 예를 들면요,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재작년 전통시장에서 400만 원을 포함해서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썼는데 작년엔 전통시장에서 500만 원을 포함해서 신용카드로 3,500만 원을 사용했으면 새 기준에 따라서 112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쓴 만큼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군요. 또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까? 네, 출퇴근 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쓴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뜁니다. 버스와 지하철, KTX, SRT 등이 포함이 되고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됩니다. 세입자에 대한 공제 항목도 개선이 됐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집을 임대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 또 월세로 낸 돈 일부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월세액 세액공제도 깎아주는 금액 비율이 최대 12%에서 17%로 올라갑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지난해 말까지 월세 주거지로 변경이 돼 있어야 합니다. 네, 고금리로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조금은 낮출 수 있겠군요. 의료비나 기부금 공제 기준이 종종 바뀌던데 올해도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죠. 이렇다 보니까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등 치료 비용 공제율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네. 난임 시술비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까지 올리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쓴 비용은 20%까지 공제합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에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밖에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도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기부금 가운데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부나 반등을 위해 한시 상향 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 기자 설명대로라면 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도 그렇게 봅니까?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공제 혜택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서민층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는 큰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자, 마지막으로 정산 절차에도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증빙 서류를 내려받은 뒤에 이걸 다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을 해야 했는데요. 네. 올해는 이 수고를 덜게 됐습니다. 오는 15일부터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은 일괄 제공에 동의만 하면요, 국세청이 이 자료들을 직접 회사에 제공하게 돼서 절차가 수월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